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협상 데드라인 하루를 앞두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조선주는 웃었고 자동차와 철강주는 주춤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했던 기존 25%의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대급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따르면 추가로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 천연가스와 에너지도 구매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합의로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우리나라로선 출혈이 적지 않다고 바라봤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에선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한국 수출자는 무관세를 적용받고 일본과 유럽연합은 2.5%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었는데 이번 15% 관세로 유럽연합, 일본과 동일선상에서 경쟁해야 하는 만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이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철강 또한 관세 협상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번 관세 협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50%의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반면 조선주는 정부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중 1,500억 달러를 조선업에 투자하기로 약속하면서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소식에 현대차와 세아제강은 각각 4.48%와 8.37% 하락했고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각각 13.43%와 4.14%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절반 넘게 감소하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자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3.8%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사업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과 비메모리 사업의 대중제재 영향에 따른 재고 충당 발생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 책임자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2분기 추가 재고 충당으로 비효율을 정리하는 등 하반기 턴어라운드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며 하반기 실적 회복을 통한 반등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1.65% 하락한 71,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전해지며 남북 경협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9일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며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북미 만남은 미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발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짐과 동시에 양 국가의 정상이 약 2주 뒤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평가되면서 이날 관련주에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소식에 JST나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좋은 사람들과 인디에프는 각각 27.24%와 12.58%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화 좀비 딸이 올해 극장 개봉작 가운데 오프닝 최고 기록을 경신하자 투자 배급사인 유의 주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좀비 딸이 사전 예매 관객 35만 장을 돌파한 데 이어 개봉 당일 43만 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영화계에 따르면 개봉일 기준 43만 101명의 관객 동원은 올해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 가운데 가장 높은 오프닝 성적입니다. 기존 1위였던 톰 크루즈 주연의 할리우드 대작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이 기록한 42만 3,892명을 뛰어넘었고 역대 코미디 영화 흥행 1위인 극한 직업의 오프닝 기록인 36만 8,582명도 앞질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은 이유는 문화의 날과 더불어 최근 정부가 지원한 영화 관람 할인권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 쿠폰 450만 장을 통해 영화관을 찾는 관객이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흥행 소식에 좀비 딸의 배급사인 유의 주가는 상한가인 3,19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케터.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역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이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였는데 마감장에서는 이 상승분 대부분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다시 한번 연중 고점을 경신해냈습니다. 장 초반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가면서 오늘 일중 고점인 3,288포인트를 터치해냈고요. 다만 이내 약보합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이렇게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보합과 약보합을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마감장에 약보합으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3,245포인트 선에서 오늘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 809포인트 터치를 해냈고요. 다만 이내 약보합으로 전환하면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움직임도 좀 연출이 됐었는데 이 2시를 좀 넘어서면서 이 낙폭 상당 부분 만회했고요. 강보합으로 전환하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805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적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확인해 보시면요.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오늘 개인만이 계속해서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 변경이 있었고요. 오늘 마감장 살펴보시면 3,400억 원 이상 담아냈습니다.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 오늘 장 초반에 강하게 매수 포지션을 취했었는데 이 매수폭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2,200억 원 매수 포지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7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7천억 원 이상 팔아낸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오늘 팔아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26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기관은 280억 원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장 초반 대비해서 매수폭이 줄어들었다는 점 체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더해졌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우선 첫 번째는 남북 경협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로 관세 협상 마무리가 됐죠. 하루 이른 관세 협상 타결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오늘 시장에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짚어보시면요. 우선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이 투자 3,500억 달러 정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부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1,500억 달러 같은 경우는 한미 조선협력 펀드를 구성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런 운용을 통해서 이 조선업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왔습니다. 오늘 이런 소식들 전해지면서 조선업 관련한 종목들 국내 시장에서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갔고요. 또 2천억 달러의 경우에는 반도체, 원전, 또 바이오 등에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해운주들의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LNG를 구매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운반에 따라서 해운주들이 수혜를 입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유입이 됐던 건데요. 반면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입니다. 물론 25%에서 15%로 인하하기는 했지만 당초에 정부의 목표가 12.5%로 인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고요. 오늘 이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들 또 완성차 종목까지 일제 급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동차, 트럭,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는 완전 개방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쌀, 소고기는 방어해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했던 모습입니다. 2주 내에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양자회담을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 양자회담에서 앞으로 대미 투자에 대한 좀 후속적인 이야기들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시장에서는 한미 대화 다음에는 북미 대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존재를 했습니다. 앞서 저희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북한에서 이 담화를 통해서 미국에게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해라라고 요구했었고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
비핵화 대화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북미 대화가 좀 재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시장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고요. 오늘 이런 기대감 전반적으로 종목들에도 유입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목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남북 경협주들 확인해 보시면요. JST나 장중에 상한가 도달했고요. 마감장까지 그 탄력 계속해서 유지해낸 모습입니다. 또 좋은 사람들도 27%대 급등 이어갔고요. 인디에프와 아난티도 주 자릿수 상승세를 오늘 이어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신석재도 9%대 강세로 마감한 모습까지 확인되는데요.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략 챙겨봐야 될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죠. 네, 그렇다면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화장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15% 관세가 타결이 되면서 화장품 역시나 미국에 수출을 하게 되면 15% 관세가 부과되죠. 이에 따른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우선 기존의 한국의 대표 수출품이라고 하면 철강, 그리고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K-뷰티도 대표 수출품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2024년에 미국의 화장품 수입한 국가들을 좀 살펴보면 1위가 대한민국 화장품이었고요. 사실 그간 화장품의 강국이라고 하는 프랑스도 2위로 제친 대한민국입니다. 이 K-뷰티, 가성비라는 매력에 힘입어서 2024년, 2023년 대비해서 54% 증가를 했던 모습이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 최근에는 패닉 바잉이라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당연히 K-뷰티도 가격이 인상이 되겠죠. 그 전에 이 화장품들을 사대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틱톡 같은 콘텐츠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K-뷰티 사재기 목록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영향에 2025년 상반기 한국의 이 화장품 수출액을 살펴보면 17%가량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25% 관세를 예상했다가 현재 15%로 인하된 상황에서 그 여파는 좀 어떻게 될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의 의견은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북미 수출 또 해외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한편으로는 K-뷰티의 매력은 역시나 가격적인 경쟁력이죠. 이 원가가 워낙에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원가에 적용되는 15%가 부과되더라도 원가에 대한 상승폭이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제로 미국에서 이 공장 가동률도 많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세 무풍지대 전략을 아무래도 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실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 콜마의 경우에는 이 펜실베니아주 제2공장 지난주부터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 미국 뉴저지주에 이미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가동하고 있는 공장의 비율도 높아질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들도 나오면서 우선 오늘 시장 의견을 나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화장품주들 전반적으로 훈풍 불었습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화장품주들 오늘 종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오늘 10%대 두 자릿수 상승 탄력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펀텍코리아도 5%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APL 같은 경우도 장중에 8%대까지 급등했다가 오늘 5%대 상승폭 조금 줄이면서 마감했고요. 코스맥스 3%대 강세, 또 한국콜마도 2.7%대 여러 기대감들이 모이면서 오늘 화장품주 훈풍 불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켓업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요. 오늘 화장품주와 함께 남북 경협주 전략 어떻게 세워가 볼지 이어지는 시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이 시간은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7월의 마지막 날 마케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하면서 시장 처음에는 환호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마감장을 보면은 다소 흐름이 아쉽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꾸준하게 올라줬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중요 이벤트가 있었을 때 주가 자체가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기대감으로 선반영을 받게 되면 재료가 노출이 됐을 때 실망 매물 혹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조정은 정말 당연하게 이어질 만한 조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의 최근 흐름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강세 랠리를 지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의 조정은 정말 제한된 조정이었고요. 추가 조정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제한된 조정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뭐 자동차나 철강은 굉장히 조정을 크게 받았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셔야 될 섹터죠. 반도체 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종목들은 오늘 좀 더 희비가 엇갈렸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 주식 코스피 지수가 중요 저항 라인대를 모두 다 돌파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는 눌린다 하더라도 3,130에서 3,150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인 우상향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 참고해 보셔서 저와 함께 대응 방안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시장 단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또 우리는 그 와중에 수익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겠죠. 어떤 이슈들 살펴봐야 될지 같이 열어보시죠. 트럼프향 대화 시그널, 남북 경협 기대감 재점화. 네, 오늘 남북 경협주들의 급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시장 주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2주 내에 양자회담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시장 상당히 주목하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됨에 따라서 이제 수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과거에 이제 2018년도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세가 잇따르면서 이어졌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셔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특히 남북 경협주, 북한에 관련한 종목들은 우리가 기대감으로 가져간 종목이죠. 특히 실질적인 사업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할 때 이제는 이제 북미뿐만 아니라 뭐 한국과 북한의 또 정상회담까지도 우리가 기대감은 가져갈 수는 있으나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대감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에는 기대감으로 부각을 받을 때 매도를 하고요. 조금 더 시장에서 잊혀질만 했을 때 타점을 잡고 공략해 나간다면 지난 2018년도와 마찬가지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한해서 제한된 조정폭 안에서 상승하는 흐름들 꾸준하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타점 명확하게 잡고 적절하게 매도 기준 관점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 확실히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인 만큼 이 종목도 옥석 가리기 참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같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신석재와 아난티 가져와 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오늘 급등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각각 포인트 같이 짚어보시죠. 네, 일신석재, 아난티 두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각각 종목들 짚어볼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네, 우선 우리가 일신석재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일신석재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4월과 3월 달에 공략을 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한번 만들어냈던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을 공략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우선 남북 경협주로 엮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종목이 이제 과거에 남북 경협, 특히 금강산 관광을 담당을 했던 새 여행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부각받아주면서 남북 경협주로서 좀 더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종목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됨에 따라서 재건 관련주로서도 부각받았던 이력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두 번째 종목 아난티입니다. 아난티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특히 2018년도에 정말 남북 경협주 대장주로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특히 이 종목의 경우에는 국내 유일 금강산의 레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과거 한번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 2018년도, 19년도에 짐 로저스가 사회이사로 등재가 되면서 2연속 상한가까지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여전히 사회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주가 급등을 했을 때마다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좀 더 조정을 받아줄 때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정 시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관심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전략 챙겨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두 종목 중에서도 어떤 걸 좀 더 선호주로 꼽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애프터픽은 일신석재도 물론 메리트가 있지만 저는 아난티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난티의 경우에는 고급 리조트와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국내 민간 기업 중 앞서서 말씀드렸던 유일하게 금강산 레저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운영에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여행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좀 더 실질적인 수요를 받을 수가 있고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됨에 따라서 중국의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도 점진적인 상승 흐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주에 대한 좀 더 상승 흐름들 기대감으로서 여러분께서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 남북 경협주는 철저하게 시세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재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대감으로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타점들 명확하게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타점 한번 더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최근에 2025년도 6월까지 12,830원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만들어냈고, 근데 이 상승세도 마지막 상승세는 프리마켓에서 진행을 했던 상승 흐름이다 보니까 상승이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준을 잡고 고가와 고가를 쭉 이어보면 하락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죠. 하락 추세의 저항 라인대를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눌린다 하더라도 8,600원 라인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급등했을 때 공략하기보다 조금 더 눌렸을 때 이 종목을 기준 잡아드리면 9,000원에서 8,600원 라인대에 왔을 때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감에 따라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보여줬을 때 단기적으로 치고 빠진 전략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애프터픽은 아난티로 꼽아주셨습니다. 8,600원 지지 확인하면서 조정 시에 오히려 담아보는 기술 좀 취하면 좋겠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미중일 수출 증가세, 화장품주 실적 회복 시그널. 네, 두 번째 이슈는 화장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장품도 관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 우리 파트너님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저는 화장품주의 경우에는 이제 물론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지만 꾸준하게 앞으로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관련주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들 중에서 전 중소형주보다는 조금 더 중형주 이상의 종목들 위주로 한번 공략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여기에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업들이 꾸준하게 시세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중국 소비주 관련주 중에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은 실적이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거기다가 뭐 유럽 등 각국의 수출액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화장품주에 관련해서는 작년도부터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2012년도 10억 달러에서 2024년도 수출액이 물론 102억 달러까지 급증에 성공을 하면서 이런 수출 한 달령이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매년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달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제 시진핑 주석이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에이펙의 방한, 오랜만 정말 8년 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방한까지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출을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 21%, 중국 19.6%, 일본 10%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꾸준하게 수출을 거기다가 이 수출액이 늘어나면서 이제 기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연평균 5% 이상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 화장품 업종들 꾸준하게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장품 기대감도 확실히 있지만 역시나 또 실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겠죠. 그렇다면 실적 잘 낼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PR과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APR 역시나 계속해서 실적으로 증명해내고 있고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매출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APL과 CNC 인터내셔널 가져와 주셨습니다. 각 종목들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가장 먼저 이제 APR의 경우에는 이제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 APR의 경우에는 우리가 4월 16일 날에도 함께 공략을 하면서 150%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감액 배당이라고 하죠. 감액 배당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15.4%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100%의 모두 다 배당을 다 받아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PR이 실적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배당도 잘 주고요. 배당 2%가 넘어가는 배당을 받아주면서 성장까지도 고성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APR,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주로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조금 더 눌려줄 때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 CNC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12시와 1시에 방송이 되는 이 바이앤셀에서 공략주로서 선정했던 종목이죠. 딱 하루 만에 12.9%라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간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중국 법인 매출의 85%를 차지하는 이 제품이 3월 한 달간 매출 40%까지 끌어올렸어 수주의 40%까지 끌어올린 만큼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더 대형주는 APR,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CNC 인터내셔널을 집중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장주 APR과 중소형주 CNC 인터내셔널 이렇게 두 종목을 확인해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파트너님은 대장주 꼽아주실지 중소형주 꼽아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제 오늘 애프터픽 종목은 APR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PR의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감액 배당을 하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일본과 미국에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국한되지 않고 해외로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화장품 중에서 대표
화장품주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장주가 움직이고 있을 때 조정을 받아줄 때마다 모아 가신다면 앞으로에 대한 우상향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잡아드리면 과거 2025년도 4월부터 이어왔던 이 강력한 상승 추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조정을 받아줄 때마다 그러면 이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한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쯤 훼손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볼 때에는 기존에 함께 4월 16일 날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보고만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 자체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 계속해서 올라가고만 있는 상황에서 한 차례 차익 매물이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어디까지 눌릴 가능성이 있냐? 전 15만 6천 원대에서 16만 7천 원대까지는 한번 가격적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여러분께서 분할로 공략을 해보시면 우상향하는 흐름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꾸준하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확실히 실적이 증명하고 있는 화장품 대장주 APR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주와 남북경협주 각각 꼽아주셨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시장 참 어렵다, 혼자 대응하기는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이런 전략들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꼭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우리 이용철 파트너가 시장 전략들 챙겨주시니까요. 같이 함께하면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이용철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가올 강세장을 효율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세 불확실성 이슈가 모두 해소가 됐죠. 그럼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2주 내에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FOMC 정례회의도 거의 윤곽이 다 잡혔어요. 그래서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이어온 만큼 꺾인다 하더라도 크게 꺾일 가능성은 제한됩니다. 그 얘기는 즉슨 우상향을 꾸준하게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타점만 명확하게 잡아가면 우리도 함께 상승하는 흐름들을 그대로 같이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국내 증시를 한번 최근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4월 달 최저점 2,400 이하까지 만들어내고 나서 저점과 저점을 쭉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졌는데 이 상승 추세 안에서도 자, 보시면 굉장히
제한된 조정폭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흐름은 정말 글로벌 그 어떠한 시장과 비교를 해봐도 제한된 조정폭 안에서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국내 증시 피보나치 조정대를 통해서 타점을 한번 잡아보면 자 0.236, 그러니까 이 고가 대비해서 23.6%의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3,100선 부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저점과 저점을 올린 상승 추세선의 중요 라인대 바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3,100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레인지를 잡아드리면 3,130에서 3,150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강력한 반등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단기간에 한국과 미국에 우리가 많은 투자자가 기다리셨던 이 관세가 협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이 나왔죠. 따라서 이 차익 실현이 조금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료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오른 것들은 일부 좀 더 눌릴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 여기 이 라인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3,130에서 3,150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강력한 반등 흐름 기대해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가져가려면 종목들을 공략을 했을 때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내가 정말 높게 사면 그건 나에게는 좋은 종목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을 공략할 때에도 종합주가 지수가 좀 더 메리트 있는 가격대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 같은 종목을 공략한다 하더라도 좀 더 매력적인 가격대에서 안정적인 상승 흐름 함께 만들어 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타점들 지켜보시면서 함께 대응 방안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까지 왔을 때 종합주가지수가 내려왔을 때 공략할 수 있는 기법들이죠. 바로 등대 기법입니다. 정말 등대 기법이 여러 가지 4가지 기법들이 있고 그 각각의 공략하는 방법들이 다 다른데요. 어렵지 않아요. 한 종목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세 강화 돌파 패턴에 해당한 종목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 생방송에서 공략을 했던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CNC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어제 1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바이앤셀에서 인사를 드렸고 그때 딱 한 종목 공략을 하죠. 공략한 종목이 바로 이 CNC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공략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략한 배경이 있는데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을 위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과거에 2025년도 4월부터 이어왔던 저점과 저점을 올리는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도 7월 달에 좀 더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졌죠.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요 지지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것도 변곡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저점과 저점을 올리는 추세를 좀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고점 라인대를 전일의 종가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4가지 기법, 등대 기법의 4가지 기법 중에서 추세 강화 돌파 패턴에 해당을 했었고요. 이때 올라왔을 때에도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상승 장악형의 캔들로서 추세를 전환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략한 이후에 어떻게 흘러갔냐? 바로 하루 만에 12.9%라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렇게 등대 기법과 캔들을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가 종목들을 공략했고 하루 만에 상승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함께하는 무료 밴드방에 올려드렸죠. 어떻게 올려드렸냐면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절반 비중을 매도를 말씀을 드렸고요. 남은 비중에 대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2차 목표가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신규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 이 종목을 어제 생방송에서 함께 보았지만 종목들에 대한 비중이 좀 더 아쉽다 혹은 이 종목을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들어가야지 했던 분들은 잡지 못하셨죠. 그 분들을 위해서 신규 타점까지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방송에서 놓쳤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다시 한번 공략하는 타점들까지 함께하는 교육방 안에서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등대 기법 중에서 이번에는 수렴 돌파 패턴에 해당하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7월 24일 날 생방송에서 공략했던 미코죠. 자, 애프터 마켓 시간에서 등대 종목으로 공략했던 종목이 바로 미코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함께하는 교육방 안에다가 이렇게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에 대해서 올려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등대 종목, 히든 종목이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 종목에 대한 종목명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공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왜 공략했는지 보여드리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하락 추세선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락 추세선이 쭉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요 지지라인 때 과거부터 2025년도 6월과 7월 달 반복해서 지지를 받아줬던 이 지지 라인대를 쭉 이어보면 삼각형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점은 낮추고 저점은 일정한 삼각 패턴, 하락 삼각 패턴이 자 보시면 이 삼각 패턴 중에서도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그리고 시메트릭 트라이앵글 패턴인데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상승 삼각 패턴보다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저점을 올리면서 일정한 이 상승 삼각 패턴과 하락 삼각 패턴 중에 상승 삼각 패턴이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공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락 삼각 패턴의 상단 라인대를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더 강한 시세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돌파했을 때에도 자 어떤 캔들이 나왔죠? 상승 장악형의 캔들이 나와주면서 이 모든 전 거래일의 음봉의 캔들을 모두 다 장악해 나가는 정말 강력하게 돌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돌파보다도 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었고요. 거래량 또한 전 거래일에 500%가 넘어가는 강력한 거래량을 바탕으로 뚫어 올려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적인 상승 랠리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히든 종목, 등대 종목으로 선정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선정을 하고 나서 딱 바로 다음 거래일에 8.86%라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죠. 자, CNC 인터내셔널과 미코의 경우에도 하루 만에 이런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우리 등대 기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하는 교육방 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들 다 남아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렴 돌파 패턴의 경우에 해당했던 종목이고요.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자, 제가 왜 이 종목을 공략을 했었냐면 자, 고가와 고가를 잇는 이 하락 추세와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 상승 추세를 쭉 이어보면 자,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수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렴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 라인대를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략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스토캐스틱이었죠. 이 스토캐스틱이 침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추세를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시그널을 발생을 시켰고요. 거기에서 이 하단에 캔들도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이탈하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왔을 때 어떤 캔들이 나왔죠?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죠. 망치형 캔들이 나왔죠. 이 망치형 캔들로서 다시 한번 바닥을 짚어줬기 때문에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략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략하고 나서 이렇게 3월 31일에서 7월 17일까지 142%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나서 남은 비중 홀딩하면서 수익권 때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고 신규 공략 타점에 대해서 52만 5천 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이 7월 17일이었죠. 그 이후에 157%라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간 종목이 바로 LIG 넥스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승 흐름들 여러분들께서도 등대 기법만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 아직까지도 종목들에 대한 공략 타점이 명확하지 않다.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그 타이밍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교육방 참고해 보셔서 이러한 상승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등대 기법을 활용해서 강세장에서 수익 내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앞서 이용철 파트너와 계속해서 함께했다면 이렇게 빠르게 시장 순환매 도는 와중에도 수익 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용철 파트너와 시장 전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좌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우리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할 수 있는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 전략과 함께 또 자세한 공부 방법들 알려주고 계시고요. 또 공략주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도 알려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공략주와 히든주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우리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는 앞서서 우리가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뤘었죠. 그리고 이제는 화장품 업종들이 전반적인 조정을 넘어가면서 상승의 초입 구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장 먼저 볼 공략주는 바로 한국콜마입니다. 자,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국내 최초 화장품 ODM 기업이고요. 중국의 알리바바와 손을 잡고 중국 진출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한 시그널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국내에서 16%, 중국의 5%, 미국에는 무려 47%의 성장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대형주 위주로 화장품 종목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한국콜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 함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자, 앞서서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 7월 달부터 조정을 받았어요. 이 조정 중에서도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냐가 매우 중요한데 자,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죠?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과 62동 평균선을 동시에 지지받는 선에서 단기 조정을 마무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세적인 상승세 다시 한번 만들어냈고요. 다른 화장품 업종보다도 반등이 좀 더 빨랐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0.236 구간에서 이 피보나치 조정대의 두 번째 선이죠. 0. 고가 대비해서 23.6% 조정을 받은 이 중요 라인대를 다시 한번 탈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점진적인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단기 상승 추세의 상단선을 다시 한번 추세를 강화시키는 추세 강화 돌파 패턴에 해당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공략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매수 기준가는 97,000원이고요. 1차 목표가 105,000원, 손절가는 87,000원 기준 잡고 우리가 다음 주까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등대 종목이죠. 이 등대 히든 종목은 이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중소형주예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탄력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영위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선은 이 동사의 가상화폐가 코인원에 상장을 했고요. 거기다가 자회사죠.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이 토큰 증권 발행, STO 등 신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기대감으로 꾸준하게 한 번씩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 지지 라인대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선에서 고점과 고점을 낮추는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하락 삼각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하락 삼각 패턴에서 오늘 상단선을 돌파했습니다. 그것도 상단선을 돌파했을 때 자, 이렇게 에너지를 꾸준하게 모아가는 과정에서 수렴의 끝자락에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에너지는 모았고 이제는 시세를 분출할 일만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파했을 때에도 그냥 돌파한 게 아니라 이 상승 장악형의 캔들로서 강하게 돌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랠리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하단에 보이는 이 스토캐스틱 마찬가지로 침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거래량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상황 따라서 앞으로의 강한 상승 추세, 상승 랠리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기준가는 1250원 이하에서 공략 유효하고요. 1차 목표가 11,200원, 손절가는 9,300원 기준 잡고 다음 주까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주와 등대 종목 살펴봤습니다. 공략주인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97,000원 이하에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가격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나는 이런 가격 전략 외에도 좀 더 자세한 매도 타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하는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꼭 눌러주시면 우리 이용철 파트너와 공부할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등대 종목 역시나 여기에서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와 함께 시장 강세장에서 또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 우리 이용철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현재 종목들 움직이는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구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향방이 갈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9%대 하락세가 확인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3.8%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순매수했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2.8%대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단독 보도이기는 한데 LG에너지솔루션에서 이 4680 원통형 배터리 테슬라에 최종적으로 수주 불가 통보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들 나왔는데 우선 사실관계는 필요하겠지만 시장에서는 우려감으로 좀 작용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현재 구간 2.7%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장중에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황제주에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1.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오늘 0.3%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8%대 하락세, 펩트론의 경우에는 2.4%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2.7%대 낙폭 키우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HLB도 현재 0.4%대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 넥스트레이드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오늘도 6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부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올 텐데요. 저희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연락을 했는데도 우리 고민 상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방법 통해서 저희와 고민 나누실 수가 있는데요. 나는 전화 통해서 고민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통해서 고민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또 유튜브 통해서 나는 고민 남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데일리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해서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고요. 조금 더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면 같이 스토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부터 사연 보내주시면 집계 후에 돌아올 거고요. 이분은 이데일리TV 전문위원이신 서동고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고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0일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된 가운데 협상 지렛대 역할을 한 조선업 협력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합의에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전용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업 협력 전용 펀드에 대해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선박 건조, MRO, 기자재 등 조선업 전반에 투자할 계획이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조선 설계 건조 역량과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결합하면 자율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김용범 대통령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네, 애프터마켓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즐거운 퇴근길, 즐거운 애프터마켓 저희와 함께 하시죠. 서동구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당연히 이야기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이 관세 협상 드디어 마무리가 됐는데 뭐 장 초반에는 와 드디어 마무리됐다라는 분위기였다면 오후장 갈수록 생각보다 좀 많이 퍼졌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았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런 것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7월 말에 이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가 되면서 네. 8월을 우리가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뭐 잔칫날이라고 하기까지는 뭐하지만 이런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되는 과정 속에서 확 고춧가루를 뿌린 데가 있습니다. 바로 선물의 변동성을 항상 우리가 좀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이렇게 8천억 넘는 순 매도를 보여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이죠. 기관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 들어오고 현물은 매도하는 그런 어떠한 흐름들 속에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전체적으로 기관들의 8천억의 이러한 매도 물량들로 시장을 크게 또 흔들어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거와 나쁜 거가 있죠, 당연히. 바로 좋은 쪽은 이번 협상에 주도하는 지렛대 역할을 해준 조선업종들, 뭐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주들의 그러한 새로운 고점 돌파 시도들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었고
일본과 EU와 같은 관세가 적용이 된 자동차 관련주들은 전형적인 세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는 이미 한미 FTA 협상이 한미 FTA 체결이 된 나라로서 무관세였단 말이죠. 일본은 오히려 수출하는 과정에서 2.5%의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걸 맞추려면 우리가 12.5%로 자동차 관세를 낮추려고 했는데 트럼프 쪽에서 노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2.5%포인트의 관세가 부과가 된 상태 속에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게 하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선업종과는 다른 이런 행보를 보인 것이 조금은 안타까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자동차 업계에 특히 현대 기아차 그룹의 앞으로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면서 갈 것이냐. 현지화를 얼마나 더 박차를 가하면서 어떠한 생산 능력을 증대시킬 것이냐라는 숙제를 남겨주었고요. 다음 주 2주 후죠. 8월 중순에 이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발표가 되지 않았고 뭐 국빈 형태냐 아니면은 어떤 그 실무 방문이냐 이러한 부분도 조율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 속에서의 뭔가 조금 더 우리가 압박도 받을 수 있고 또는 또 뭔가를 또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하나가 이후에 어쨌든 제거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8월 달을 조금 더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4개월 연속 상승을 보여주면서 7월이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이고요. 8월에는 조금 더 가볍게 시장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저희랑 같이 한번 전략 계속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부 종목 상담 코너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요. 저희 함께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방법 통해서 저희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실 수가 있고요. 우선 전화 통해서 나는 고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나는 문자로 고민 남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해서 저희에게 상담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더 고민되는 지점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맞춤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어서 바로 종목 상담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사연은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0595님, 3,000당 제약 보유하고 계시고요. 22만 6천 원 매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마 알미넷 확인되고 있고요. 11%대 비중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민 확인해 보니까 잘못했나 봐요.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지난주 목요일이죠. 전고점 이때 좀 매수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상담 남겨주신 거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좀 느껴집니다. 3,000당 제약 어떻게 좀 전략 챙겨봐야 될까요, 위원님?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비만약 치료제와 관련된 이런 논란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고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도 비만 관련된 제약 업종이나 종목들이 부침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모습을 우리 시장도 같이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새로운 그 뭐 기술 뭐 수출이라든가 또는 신약과 관련된 부분은 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도된 내용 외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냥 현재 위치만 놓고 본다라면 아주 중요한 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 그 자리는 20만 원에서부터 19만 5천 원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구간에서도 한번 이렇게 작년 6, 7월 달에
고점을 한번 이렇게 한번 넘어갔던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또 급격한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또 한번 20만 원 넘어갔던 자리.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 계속해서 안착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못 가고 무너졌다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렇게 24만 원 새로운 또 고점을 돌파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우리가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는데 현재 뭐 다 떠나서 그냥 수급과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땐 이 자리들이 얼마나 이제 저점은 물론 높여간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직전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채널을 형성한다라면 이 말씀드렸던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중심값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에서부터 19만 5천 원 이 라인이 지지와 매수할 수 있는 존으로 작용이 돼준다라면은 다시 한번 뭐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든 아니면 근처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자리가 이탈이 돼준다면은 이거는 15만 원까지 또 내려올 수 있어요. 그만큼 변동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22만 6천 원 만약에 여기서 잘 지지가 된다라면은 한 번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위험 관리도 같이 병행하는 그러한 큰 욕심 내지 말고 매수가 근처 또는 이상 오면 어차피 이 채널 상단을 다시 또 가기 위해서는 거래가 크게 수반이 돼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한 그 흐름들이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챙겨가시면서 매수가 근처에서 좀 차익 실현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어서는 전화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사마 알미늄. 네, 사마알미늄 보유하고 계시고요. 뭐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2,000원에 15%인데 이제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매수가까지 왔길래 탈까 하다가 좀 더 갈치가 좋아졌어요. 또 내려와 버렸어요. 좀 다소 아쉬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사마알미늄 그때, 네, 같이 한번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마알미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네, 관세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관세도 관세고 사마알루민도 결과적으로는 2차 전지의 소재단으로서 상당히 그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2차 전지 쪽들이 무너지면서 실적도 그렇고 얘도 같이 무너진 그 모습인데 그래도 뭐 3만 원대에 매수하신 거면은 뭐 몇 년이 되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나마 현재 모습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보겠는데요. 자, 주봉의 모습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그럼 바닥이네. 2023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사실은 단기간에 뭐 50% 이상 이렇게 급등한 모습으로 보여요. 그렇죠? 근데 주봉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막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고 이거 뭐 바닥에서 이제 좀 턴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네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기로 가지고 가도 되나요? 네. 중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되나요?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들으셔. 예. 자, 이러한 상황 이후에 주가가 하염없이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고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어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만 원도 깨졌던 17,000원대에서 거의 뭐 3, 4개월을 횡보해 주다가 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이렇게 수반이 돼 주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게 우리가 바닥을 확인해 주었다라는 신호가 되는 거고 이거는 얘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행히 비중이 15%시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50% 이상 급등했다가 조정 보이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더 흔들리더라도 동요하지 마시고요. 최소한도 이번에 32,000원, 300원이 고점이었는데 그 자리까지 다시 한번 넘어간다면 35,000원도 보여요.
아셨죠? 네. 이 35,000원 정도를 강한 저항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자리가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내가 냉정하게 더 갈 것 같으니까 좀 더 갖고 갈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짧게라도 이익 실현하고 이 종목은 또 다시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산화 알루미늄 종목 전략 챙겨봤습니다. 네, 저희와 계속해서 이렇게 고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3가지 방법 통해서 가능하시고요. 전화로 통해서 나 고민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 또 유튜브 통해서 나는 고민 남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어서 전화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시나요? LNF요. 네. 76,000원에 40%요. 네, LNF 76,000원에 보유 비중은 40% 맞으시죠? 네. 네, LNF도 좀 2차 전지 고민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LNF 네. 최근에 2차 전지 그래도 반등 흐름이 좀 나왔는데 저희한테도 상담 참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쪽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바닥에서 탈출하고 뭔가 거래도 되면서 꿈틀대니까 장롱 속에 처박혀 있던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 문의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이게 47,000원까지 갔던 주식이 이렇게라도 오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네. 네. 아유, 이거는 뭐 우리 시청자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흔한 말로 시장이 우리를 너무나도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네. LMF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모습들은 5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늦은 것들은 6월 달 이렇게 저점들을 다 형성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코너를 하면서도 그랬고 2차 전지 쪽들이 올라올 때 자 이제 바닥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반등 나오더라도 조금 더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방송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요즘 바빠갖고 그걸 그러셨죠? 최근에 네네. 자 이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죠. 네. 여기서 항상 희망 고문만을 했던 거 아닙니까? 2차 전지 쪽들이. 네. 그렇죠? 네. 그 왜 그랬냐면 자, 일봉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지해야 될 자리들을 지지를 못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일단 8만 원에서 여기서 잘 지지를 해주는 듯 했다가 반등 한번 주니까 이게 이탈이 되죠. 그게 이탈이 되니까 그 다음 자리가 또 여기까지 또 밀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6만 원대로. 그렇죠? 네.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자리도 또 이탈이 되고 나니까 이게 5만 원도 깨져버리는 흐름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떠한 모습으로 형성이 됩니까? 지금 모양을 딱 보니까 지지와 저항의 모습들로 딱 바뀌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기가 이제 이 지지의 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으로 봅시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떠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강한 저항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예요? 8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직전의 저항이었던 자리 68,000원, 7만 원 라인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뀔 수 있는 걸로 바뀐 거예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번 구간에서 올라오면 1차적으로 7만 원대 후반 8만 원 정도 네. 거기를 1차 목표가로 정하고 50%는 매도를 하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네. 이 자리에서 더 올라가야 10% 정도 더 룸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8만 원 직전에 7만 후반대. 네, 7만 원 후반에서부터 8만 원 뭐 살짝 힘이 있다 그러면 8만 원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뭐 전량 다 내가 고점이 거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7만 원대 후반 정도에서 일부 50% 매도. 그리고 만약에 네. 8만 원 넘어간다. 뭐 8만 1,000원이 됐든 뭐 2,000원이 됐든 그 나머지 물량 매도. 네. 그렇게 하시면서 일단 빠져나오시는 거야. 근데 만약에 7만 원대 후반 정도 가서 50%를 매도했는데 이게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이렇게 한 번에 쭉 올라오지 않았죠.
올라왔다가 한번 밀렸다가 또 올라왔다가 또 밀렸다가 지금 또 올라오다가 또 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한번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7만 원대 후반 8만 원 근처 오면은 어차피 또 한번 부딪힌다고. 그랬을 때 이제 오히려 다시 뭐 비중을 뭐 7만 원대 중반이라든가 거기에서 또 만약에 7만 원 초반이 오면은 또 추가 매수해서 전체 비중과 단가 비중을 좀 늘리고 단가를 낮추면서 다시 또 8만 원 넘어가면 이익 실현하고 나오는 이러한 전략을 이제는 해도 될 자리에 왔다라는 겁니다. 아, 네. 이해되셨죠? 뭐, 지금까지는 네. 뭐 그냥 들고 있어야 돼. 뭐 여기서 뭐 잠깐 뭐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아셨죠? 이게 좀 오래 가지 않을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2차 전지 관련하신 분들은 또 한번 들으셔야 돼. 네. 내가 40%가 됐든 10%가 됐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가니까 야 이거 이제 뭐 본격적으로 레이스 된 거 아니야? 뭘로 레이스를 하냐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정적인 우상향되고 턴어라운드 해줄 수 있는 실적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다만 지금은 모든 악재는 다 반영이 된 상태. 그러면서 유럽 쪽에서 조금 전기차 수요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얘는 또 테슬라 쪽에 공급 일선에서 서가지고 제일 먼저 또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 제일 중요한 게 테슬라의 저런 매출 급감이라든가 차량이 안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2차 전지 쪽들이 혼자서 독야청청하고 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닥에서 1차 반등을 주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자, 월봉의 모습, 자, 주봉의 모습으로 볼게요.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한 이 트렌드를 그나마라도 바닥 횡보를 해줬다가 고개를 드는 모습이란 얘기예요. 이 저항을 이 60주선이 내려오고 있는 이 8만 원대 이 저항을 어떻게 한꺼번에 돌파하냐고요. 올라갈 때마다 저항이 있는데 그걸 잊지 마시고 뭐 조금 더 올라가면은 야 이거 8만 원 넘어가고 야 저기 뭐 12만 원, 15만 원까지 가는 거 아니야라고 지금 생각하실 때가 아니라고요.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NF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보유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강원에너지 네, 강원에너지고요. 비중은 10%요. 네, 매수가도 궁금합니다. 매수가 15,900원. 네, 15,90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중 10% 보유하고 계신데요. 강원에너지 최근에 뭐 SMR 관련해서 핵심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래도 주가 흐름을 좀 보면은 계속해서 이 박스권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강원에너지가 이번 구간에서 원전 관련돼서도 움직이고 2차 전지 쪽들이 움직이면서 같이 으쌰하고 올라온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잘 대응을 하셨어요, 일단은. 그렇죠? 네. 예. 근데 네. 요 최근에 좀 출렁출렁거릴 때 매수가 되신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 산지 오래됐어요. 아, 장기간에 걸쳐서 이것도 고생하셨다가 이렇게 이번 구간에서 기다리고 이제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 잘하셨네, 일단은. 예. 네. 자, 이 종목 역시 일봉으로만 먼저 보시면요.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면 제일 먼저 얘가 그냥 뭐 더블 나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더블 나고 50% 조정은 기본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이 7,000원대에서 15,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10,000원 정도 조정을 보이면 아주 이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봤을 때. 예. 예. 그러면은 현재 이 저점에서 훼손시키지 않고 11,000원대를 저점으로 하면서 주가가 다시 또 횡보해주고 틈만 나면 이제 한번 더 치고 나가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봉의 모습으로 볼게요. 아까 우리가 LMF를 봤죠? 네. 이 장기간에 걸쳐서 꺾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 자리를 얘가 이렇게 강하게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얘는 그만큼 앞서간 놈이라고. 네. 얘는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냐니까 이 저항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면은 지지로 바뀌겠죠.
그게 10,000원이에요. 10,000원, 11,000원.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가 만약에 2차 전지 쪽들이 얘가 선발대인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더 치고 나간다. 다른 것들이 안 무너지고 네. 기존의 뭐 LG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얘네들도 이제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호재성 재료도 나오고 이제 그 다음 자리가 어디겠어요? 그럼 얘가 목표로 하면은 여기죠, 여기 딱 2만 원 내외. 그러면 10% 일단 홀딩하시고 네. 조금 더 끌고 가다가 18,000원, 9,000원, 2만 원 이런 라인에 딱 접어들면 그때 나는 분할 매도하면서 이익 실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자는데 매수가까지 갈라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매수가는 뭐 이번에 당연히 넘어가요. 이제는 그동안 고생한 거 이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 뭐 8월 중에 빠르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힘내십시오. 지금 추가하면서 조금 하면 안 돼요? 해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해도. 요 13,000원부터 13,000원 이하부터 네. 11,000원과 12,000원 사이. 거기서 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네, 강원에너지 만나봤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18,000원, 19,000원 선 오면 분할 매도하는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어서 계속해서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포스코요. 네, 포스코홀딩스요? 포스코홀딩스. 네. 10%. 네. 35만 원이요, 10%. 네, 포스코홀딩스 35만 원의 보유 비중 10% 확인되고 네.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도 역시나 또 2차 전지 이렇게 또 철강 이렇게 묻어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그래도 좀 지주사 이야기도 나오면서 급등을 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 앞으로는 좀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조금은 부정적으로 시장에선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컨퍼런스 콜을 통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용을 보면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3분기 하반기 이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 나올 수 있다. 또 관세 영향 50% 미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협상하면서 사실은 일본은 알래스카 개발과 관련돼서 진출을 하는데 네. 우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조금은 캐스천 마크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우리는 2주 후에 이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된 한미 대통령 간의 협정 네, 말하자면은 후속적인 대화가 또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일본은 지금 해놓고 야 그게 아니라 뭐 이러면서 서로 막 잡음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사실 이렇게 안 좋게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빠진 거는 이거는 거꾸로 선방을 한 거다. 시청자님 듣고 계시나요? 예, 예. 네. 그게 오히려 저는 기특하게 보여요. 포스코가. 그리고 포스코를 우리가 또 보면 뭐 철강 쪽 분야도 있지만 2차 전지의 밸류체인과 연관이 돼서 자회사들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하고도 같이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10% 비중 35만 원. 저는 만약에 요 30만 원 지금 31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기 이 그림을 보면은 요 3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요 35만 원 라인 정도가 1차적으로 박스를 형성하는 하단부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지금 31만 원, 뭐 30만 원, 만약에 30만 원이 깨지면은 오히려 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더 사도 되네요. 예, 30만 원 예. 깨지면. 오히려. 예. 저는 그렇게 그리고 얼마나 보여집니다. 빠졌어요? 네? 그래갖고 목표가가 얼마나 예. 졌어요? 이제 목표가 아유 급하셔. 그렇죠? 예, 저도 좀 천천히 올라가도 돼요. 숨 좀 돌리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지금 막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요렇게 단기적으로 30만 원 초반짜리 정도에서는 오히려 내가 더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종목의 월봉의 모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가를 캔들을 볼 때 일봉, 주봉, 월봉, 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분봉도 보는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봉, 월봉, 주봉을 어떻게 보는지는 아세요? 잘 몰라요. 잘 모르시죠? 예, 월봉이라는 네. 아까 본 건 일봉이에요. 일봉은 뭐예요? 하루의 등락을 캔들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월봉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한 달에 주가가 움직였던 것들을 딱 캔들로 또 표시한 거예요. 네. 그걸 월봉이라고 그러는데, 자, 월봉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면 이 40만 원 자리, 그렇죠? 예. 이러한 자리들이 저항으로 작용이 됐다가 지난번에 바로 2차 전지주들이 난리가 날 때 2023년도 7월 달에 76만 원까지 오버슈팅이 됐던 자리. 그 이후에 하락하면서도 여기가 오히려 또 40만 원이 나름대로 지지해 보려고 했던 자리가 또 이탈이 됐던 흐름. 그리고 밑에서는 요 그냥 20만 원 초반이라고 그러죠. 여기 자리들이 또 엄청난 지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간에서는 이게 지금 이번 달 캔들이란 말이에요. 7월 달. 네. 7월 달 네. 캔들에서 26만 2천 원을 저점으로 34만 원까지 갔다가 윗꼬리 살짝 달았어요. 이 꼬리는 당연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 33만 원, 4만 원이 저항이었으니까. 이 또 60개월 이평선이 있는 자리들. 그러면 만약에 네. 얘가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 거기에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 다음 달 뭐 2주 후에 한다고 했으니까 얘기가 나오면서 실무 협상들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도 알래스카 참여 개발을 요청할 거다. 뭐 진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뭐 했을 때 그 주역은 결국은 포스코 그룹이 된다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이벤트도 있고 그게 없더라도 전반적인 그러한 어떤 그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철강 업황도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 포스코홀딩스의 본연의 가치를 감안했을 때 40만 원은 하반기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30만 원 초반 자리는 매수의 관점 그리고 1차적으로는 40만 원 근처에서 이익 실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네. 힘내십시오. 예. 예. 수고하세요. 네. 네, 포스코홀딩스까지 전략 챙겨봤습니다. 저희 잠시 넥스트레이드 특징주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중에 100만 원 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황제주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다만 이제는 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거는 냉정히 얘기하면은 좀 무책임한 말이다. 보유자의 영역인데 왜 방송에서 왜 떠들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사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코너에서도 그렇고 조선, 방산, 원전, 전력 여러분들 이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도요. 뭐 지난번에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작년 2월부터 10만 원대에서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고공행진하면서 40만 원 가고 뭐 이때도 뭐 이제는 뭐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또 올라가면은 또 뭐 70만 원대 이제는 보유자. 여러분들 이 40만 원대 매수가 됐어도 100만 원 따블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고평가에 대한 논란도 있고 다 합니다만은 그것을 오늘 실적도 나왔지만은 이런 서프라이즈한 실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산에 대해서 흔들릴 때마다 제가 다른 코너에서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네.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평안한 이런 세상이 이제 없다고요. 뭐 가끔가다 뭐 미국이 이라크 침공하고 뭐 이런 어떤 누구죠? 빈살만인가 뭐 네. 아니지 알카에다 예
뭐 그거 한다고 뭐 불시 때 한번 공습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 21세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내 땅 찾겠다고 하는 이런 세상으로 바뀐 겁니다. 트럼프도 또 뭐 이거 말이야 이름 바꿔 우나 뭐 해가면서 난리를 치고 있고 북극 항로 개척한다고 그러고 중국은 호시탐탐 대만 노리려고 그러고 지금 전 세계가 평온한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제 자주국방이 필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러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에서 자주국방이라는 각국의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K방산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기술력과 성능이라든가 가격이라는 면에서 날개를 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바뀐 상황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거죠. 뭐 단순하게 100만 원 갔으니까 100만 원 찍고 이제 뭐 끝나는 거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멀티플이라는 거는요. 그 산업과 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목표가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됩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목표가가 어떻게 상향 조정됐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냥 홀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없으신 분들은 틈만 나면 모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이 여러분들 뭐 75만 원대에서부터 이 목표가도 70만 원도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98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또 90만 원대 했던 애들은 110만 원 올라가고요. 100만 원 했던 애들은 120만 원으로 올리고요. 얼마 전에도 또 올렸어요. 130만 원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삼양식품이 100만 원 이상 150만 원까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관세 부과 때문에 지금 불당면 이거 가격 인상해야 되냐 마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 가진 자의 영역입니다라는 식의 얘기들 무슨 뭐 테마성 종목들 이상한 종목들은 접근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러한 한국의 K방산을 끌고 가고 주도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가 얘가 만약에 수주도 중단되고 실적이 꺾인다? 그럼 다 때려야죠. 다른 방산주도 얘뿐만이 아니라. 제가 사실은 솔직하게 고백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하나그룹주들은 별로 안 했어요. 제가. 관심도 안 가졌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제가 뭐 하나오션부터 시작해서 하나 시스템, 이 하나 에어로, 하나 관련주들 얼마 전에 하나비전까지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기간에 20, 30% 급등이 나오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시장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0만 원에 대한 부담감은 당연히 있죠. 새로운 라운드를 또 갔으니까. 그러니까 장중에 찍었다가 밀리고 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 조정을 보일 때 없으신 분들은 단 10주라도 매수하시면서 같이 수익을 만끽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략 챙겨봤습니다. 우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신규로 좀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차근하게 좀 모아가시는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갈 텐데요. 저희 함께하는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 통해서 저희와 고민 나누실 수가 있고요. 우선 전화를 통해서 저희와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통해서 나는 고민 남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 이용하실 분들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빠르게 연락 주셔야 고민 상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잠시 화면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코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DL, DL이요? DL을 88,000원에 샀는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30% 샀는데 10%는 66,000원에 팔고 네. 또 10%는 56,900원에 팔고 또 지금 10% 남아있거든요. 다 손절했습니다. 네. 옛날에 11만 원까지 갔는데 제가 88,000원에 샀어요. 그랬는데 이제 자꾸 손절했어요. 이게 공매도 주식이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상하게 52,700원까지 오르면 또 5만 원 되고 네. 또 5만 얼마 되면 또 종가에 5만 200원, 300원 되고 그렇습니다. 네, 한번 봐주세요.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고민이 진짜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DL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참 대단하십니다. 그만큼 내가 얼마에 매수했고 얼마에 또 이렇게 손절했다라는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매도는 나머지 10%는 좀 홀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DL이 말하자면은 대림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해주잖아요. 지주사 역할을 해주는데 이 DL이 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여의도에도 있습니다만은 글래드 호텔이 강남을 비롯해서 상당히 이 호황을 지금 누리고 있는 부분이 이 영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업 이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번에 주가가 실적도 오늘 발표됐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은 0.3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주사들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주사들에 대한 리레이팅이 이루어졌던 흐름에서 5만 원대까지도 쉽게 올라왔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조정을 보이는 과정에 있어요. 조정해 보이는 과정에 있고요.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10%를 보유하고 계시라고 하냐면 이 저항의 자리가 5만 원대 아까 질문하셨죠? 5만 원대만 네네. 넘어가면 부딪히는 자리를 우리가 아까 일봉을 받고 지금은 이제 월봉이라는 건데요. 이 월봉을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주가가 항상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장기간에 걸친 이 박스권을 형성했던 거예요. 여기 이때는 이 11만 원, 이 18만 원, 2007년도에는 뭐 18만 원도 갔었고, 그리고 바로 이 12만 원대에 갔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건설 업황이라든가 이런 구시대의 산업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그 과정을 감안해서 보면 크게 보면 이 종목은 9만 원과 요 6만 원 정도 여기에서 장기간에 걸친 이 박스를 형성했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한 번 더 무너진 거죠. 건설 경기 악화라든가 PF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됐다가 지금은 어떤 자리에 있냐면 저점을 형성해 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엉덩이가 처진 상태 속에서 반등을 주니까 이 말씀하셨던 5만 원대 후반 6만 원 근처만 가면은 이 강력한 저항이 있었던 자리니까 지지했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면서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주가가 더 못 간 거죠. 그런 와중에 지금 상법 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도 나오고 있고 세제 개편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양도차익 과세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
배당소득과 관련된 분리과세도 하느니 마느니 세율도 높인다.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 지주회사 관련된 모멘텀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시간이 또 필요해요. 어떤 시간? 자, 보세요. 하락했다가 반등 주었고 엉덩이가 처진 상태에서 저점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또 직전 고점 돌파 시도했다가 이제 또 한번 밀려 내려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가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여기 라인이 이제 지지가 돼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은 4만 원에서부터 4만 3천 원 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만약에 지지가 돼준다면 그 기간은 뭐 1개월이 될지 2개월이 될지 아니면 9월 달에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이런 상법 개정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세제 개편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얘기는 틀려지겠는데 그때까지 일단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될지. 그래서 나머지 10%는 지금 자리는 일단 홀딩하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세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흔들리느냐 그러면서 이 주가가 또 흘러내려서 4만 원 초반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들이 지지가 돼주는 모습이 나타나면 오히려 그때 10% 정도를 더 매수하셔서 비중 20% 만들고 단가는 5, 6만 원대로 낮추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연말 또는 내년도에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DL 내년이나 또 연말에 꼭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략 챙겨봤고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BH 15,700원에 10%요. 네, BH 15,7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데요. 비교적 네.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조금 됐는데 이번에 조금 더 샀어요. 추가 네, 매수했어요. 추가적으로 또 매수를 하셨고요. 최근에 네. 폴더블 관련해서 기대감 많이 모아가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매수가보다는 좀 내려와 있어서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략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BH는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챙겨봐야 될까요? 사실 BH 같은 종목도 장기간에 걸쳐서 횡보하고 재미가 없었던 대표적인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IT 소부장 쪽에서. 네.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번 좀 됐는데 네. 이번에 좀 움직이길래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도 추가 매수를 한 가격이 지금 15,700원이니까 얼마에 물리신 거야? 그렇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스템이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차트를 지금 제가 볼 수가 없네. 근데 제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네네. 말씀드릴게요. 지금 12,000원, 3,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얘도 중요하지만 파이nem텍이 있죠. 네, 예. 그게 대장주예요. 네. 근데 파이nem텍이 같이 조정을 보였다가 오늘 딱 양봉으로 고개를 다시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네. 빠르면 내일 정도쯤에는 파이nem텍이 한번 칠 거라고. 네. 그러면 그때도 BH도 한번 또 움직일 수 있어요. 아니면 하루 네. 이틀 시차를 두고 얘가 움직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현재 10% 15,700원은 최소한도 내가 본전 이상에서는 팔고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네. 홀딩하시고 만약에 거기서 힘있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준다라면 일 챙기고 나올 수 있죠.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홀딩하셔야 될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직은 홀딩하는 전략 챙겨가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제 7월 시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님. 이제 8월 시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8월 시장 앞서서는 좀 이제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전략 챙겨가고 포인트 잡아볼까요? 가볍게 움직인다는 거에 힌트가 있다.
사실은 우리가 4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4개월 동안 양시장이 모두 상승 흐름을 잘 보여줬잖아요. 네. 저점 대비한다면은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는 한 45%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참 보기 드문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죠.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20% 이상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탄력도가 좀 떨어졌어요. 네. 그러한 흐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8월 달 되면은 5개월째 상승하는 거예요. 이건 부담스럽습니다. 월간 단위로. 네. 그러면 지수는 조금 더 정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코스피 시장은 물론 외국인들이 중심이 되면서 이 시세를 끌고 가고 있지만 이 업종의 대표성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차별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코스피 시장의 업종의 대표성 있는 종목이라든가 또는 각 섹터 내에서 대장주들의 어떤 위치들도 종목별로 압축되거나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지수 부담은 있으니까 여기서 지수가 더 치고 가서 뭐 3,300이 넘어가든 그건 오히려 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네. 그럼 숨고르게 해준다. 그러면 매기들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무래도 코스닥 쪽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저런 대규모 수주에 따라서 IT 소부장 쪽들이 으쌰으쌰 나올 수 있는 흐름들. 그 지수 부담도 없단 말이죠. 그럼 수익률 게임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좀 유리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 뭐 1조 이상 넘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뭐 2천억, 3천억, 5천억 내외 이러한 어떠한 시가총액이 좀 적은 것들을 중심으로 조금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수익률 게임이 이 코스닥 시장에서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떠한 흐름이 되냐면 많이 올라온 것들이 아무래도 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조방원전주들도 조선주들이 이번에 절묘한 타이밍에 이렇게 또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는 계기도 뭐냐면 뭐 적으면 2주, 길면은 한 달 이상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보인 섹터들 쪽에서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관심을 갖고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섹터를 굳이 얘기한다면 IT 소부장 쪽에서 막 50% 이상 100% 급등한 것들은 좀 피하시고 이번에 이제 지금 조정을 보였던 아까 말씀드렸던 뭐 파이nem텍이라든가 단기간에 20, 30% 조정을 보였던 것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원전 쪽들도 지금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을 좀 저점 확인하시면서 대응하고 그리고 또 로봇 관련주들이 이번 순환 흐름에서 철저하게 소외가 됐습니다. 그건 당연히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뒷받침돼 주지를 못하니까 그랬던 거고 오히려 8월 15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기업들의 분기 반기 실적이 딱 나오니까 그 이후에는 오히려 그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의 메리트가 있는 쪽을 관심 있게 보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코스닥 그간에 많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오르지 못했는데 코스닥도 같이 키 맞추기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밖에 IT 소부장에서 조정 나왔던 부분들, 원전이라던가 로봇 같은 섹터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8월 시장 잘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동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즐거운 퇴근길 좀 이어갔는데요. 내일도 여러 가지 소식을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